유명의 화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 그레코와 까라바조라는 인물인데요. 이 엘 그레코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567년에 베니스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1570년에 로마로 내려옵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1577년부터 14년까지 1613년까지 마드리드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톨레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1614년에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 비잔틴 양식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과 스페인 르네상스 양식을 모두 섭렵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정적인 그런 색채가 중시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원근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독특한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원근법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죠? 완전히 무시됩니다. 르네상스를 종결하고 새로운 바로크를 여는 바로크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까라바조는 뭘 발견했을까요? 인간의 느낌, 인간의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죠. 승리자 큐피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발에 낀 때 보세요. 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인간의 모습을,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인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성처녀, 성녀 마리아의 죽음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매춘녀를 그린 겁니다. 이런 모델을 성녀라고, 성녀 마리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가장 속된 삶을 살지만 거기에 성스러움이 있고 그 성 속에 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무엇일까요? 인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아름다움의 세계, 빛의 세계, 창조의 세계였던 르네상스 시대로 모시고 갈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르네상스의 마지막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키아벨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예, 오늘은 그 마키아벨리가 어떤 꿈을 꾸면서 르네상스가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럼 누구였을까? 마키아벨리면 어떤 책이 떠오르죠? 군주론이 떠오릅니다. 그죠? 군주론,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책 제목이 군주론이기 때문에 아하, 이 책은 군주들을 위해서 쓴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환경,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것은 새로 군주가 된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이분은요, 메디치 가문의 코지모 1세입니다. 대공이었고 군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군주를 위해 쓴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 혹시 이 중에서 군주가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군주가 아니고 시민이고 평민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군주론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 마키아벨리가 정말 군주를 위해서, 왕과 왕비를 위해서 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4, 5년간 이 마키아벨리를 재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마키아벨리 연구를 했는데요. 제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마키아벨리 어떤 사람입니까? 악의 교사, 독재자를 위한 지침서를 쓴 사악한 정치 이론가. 그래서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요, 1527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1569년도에 영어 사전에 마키아벨리안이라는 형용사가 단어의 뜻으로 규정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Practicing duplicity. 뭐죠? 이중 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
사악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그 이중 플레이하는 그 정치공학에서 그런 플레이하는 사람을 마키아벨리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제가 같은 질문을 하죠. 마키아벨리, 당신은 과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악의 교사였습니까? 사악한 정치론가였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럴 겁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작은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폭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집은 무너지고 그 집을 버티고 있던 기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둥이 하나 서 있죠.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집의 흔적입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나중에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풍요로움이 아니라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먼저 배웠다.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했느냐? 아버지가 실업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강자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요, 어떤 경험을 하냐?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트라우마 아시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엄청난 전쟁을 3번 경험합니다. 눈앞에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78년도에 이 성당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였던 로렌조 데 메디치를 암살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사주를 받고, 아니죠, 나폴리죠. 그 뒤에는 물론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나폴리의 사주를 받고 자객이 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아침에 메디치 가문의 영주였던 로렌조 데 메디치를 찔러서 죽이려고 그러죠. 물론 죽진 않았습니다. 피했죠. 자, 자객이 실패를 하자 나폴리에서 아예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피렌체의 모습이죠. 주위를 나폴리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위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나폴리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가 어딜까요? 피렌체의 10km 남쪽. 누구 집이죠? 마키아벨리의 집이었습니다.